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하고 5년 가까이 연애하고 결혼한 지 올해 3년 다 되어가네요. 허니문으로 첫 아이 작년 1월 출산 후 한 번에 잠자리로 100일 전 둘째 아이가 생겨 11월 둘째 출산했어요. 살은 빼보지도 못한 채 바로 둘째 가지는 바람에 살은 계속 찌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낳고 나서 제본이 30kg가 쪘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랑 살쪄도 괜찮다. 토끼 같은 두 아이 낳아주느라 찐 건데 뭐 어떠냐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이러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요식업 실장이에요. 사장한테 위임받아 직원 관리 등등 전부 도맡아 하고 있어요. 나이는 31살이고요. 밑에 직원들은 43에서 52살 이렇네요. 그 사람들을 끌고 가게를 운영하자니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직원들이 말을 듣지 않고 깜본다고 속상하다며 한잔. 또 직원들과 술자리, 사장과 술자리 등등 가게 핑계를 대며 술자리가 일주일이면 5번에서 6번.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4시 이랬어요. 애기 둘을 전적으로 혼자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혼자서 버거워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동년생이다 보니 남편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했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 못난 남편 만나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 말만 반복할 뿐 고쳐지질 않았어요. 애기들 아파 새벽에 전화하면 술집이 시끄러워서 진동이라 몰랐다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애기들 아빠가 집이 걱정되지도 않나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저리 무심하나 싶었네요. 그러길 몇 달째네요. 작은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고 다녔고 만삭 때도 혼자 집에서 큰애 보며 불평 아닌 불평도 많이 했고요. 그래도 그때뿐이었고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시아버지 혼자셨어요. 첫 아들 태어나고 시아버지가 손주를 엄청나게 이뻐하셔서 낳고 나서 신랑 술자리가 있어도 임신한 몸으로 갓난아이 데리고 하루 이틀씩 자고 오고 둘째 태어나고서는 혼자 애 둘 데리고 시댁 갔었네요. 둘째 태어나고 몇 달 후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셨어요. 검사 결과 간암 말기셨어요. 형님네는 같은 지역이 아니라서 간병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더군요. 저는 갓난쟁이 줄 데리고 병원 출근하였고 병간호 다 하였습니다. 병원 사람들 간호사들이 갓난쟁이 그것도 둘이나 애기 데리고 병원 오는 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갓난아이가 병원에 매일 오면 애들에게 안 좋을 텐데라고 걱정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내가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시아버지께서 혼자 계셔야 하는데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갔습니다. 말기인지라 병원에선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하여 태어났을 때에도 매일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가서 밥 해드리고 치우고 그리고 애기 보고 내 몸이 부서져도 아프신 시아버지를 보고 꾹 참고 이게 도리라 생각하며 저희 부모님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복수와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서 다시 입원하여 계시던 중 얼마 못 가 임종하셨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애들 둘을 친정에 맡기고 모든 굳은 일을 내 부모다 생각하며 다 해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 10일 후에 그 일이 터진 거죠. 남편이 술이 떡이 돼서 자는데 제 눈에 남편의 핸드폰이 들어오더라고요. 묘하게 기분이 정말 나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핸드폰을 보았어요. 그런데 카톡 내용에 자기야 뭐해? 나 없이도 잘 자나요? 우리 빨리 만나자.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자. 쪽쪽. 나 단단히 바람났지? 자기하고 났지? 등등 술에 취해 깜빡하고 안 지우고 들어온 겁니다. 저는 그걸 다 보았고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큰 소리로 우는데도 더 크게 울고 싶은데 내 목소리는 그에 못 미치고 미치겠더군요. 손발이 달들 떨리고 어떻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해봤고 둘이 차 안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서 좀 더 있다 터뜨리자고 마음먹었죠. 미친놈이 저한테 걸린 것도 모르고 코까지 드르렁 굴고 자고 있는데 어찌나 꼴보기가 싫은지 꼭 찾느라 애썼어요. 그러다 아침에 아기 옷 꺼내러 안방 불을 켰는데 불을 켜서 깼다고 왜 잘 자는데 깨워? 뭐야? 왜 그래? 이러는 겁니다. 순간 욱하여 기싸대기를 날리고 두들겨 판 후 너 바람난 거 다 알고 있다. 언제부터 만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는 같은 가게 직원이었고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데 다니고 있는데 만난 지는 한 달 반이 되었고 잠자리는 4번 정도 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그녀를 불러내서 내 눈앞에서 같이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 앞에 나타난 그녀는 나이 50대는 돼 보이는 엄마뻘인 여자인 거예요.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제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다 무너져 버리더군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런 엄마뻘인 여자와 그런 짓거리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순간에도 그 여자는 자기 나이는 42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나이는 54살이더군요. 저한테 양심도 없이 12살이나 적게 이야기한 거였어요. 아무리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고 해도 20살 넘게 차이 나는 엄마뻘을 만난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일주일 동안 불러내어 무릎 꿇리고 싸대기 좀 날려주었어요. 그래도 어린아이들 생각하면 참아야지. 그렇다고 남편을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 다스리며 참아야지 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개처럼 살겠다고 내 앞에서 평생 죗값 치르며 살겠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하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남편의 통화 내역을 뽑았고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니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한 변명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만남은 6개월 전부터였고 집 문 앞을 나서며 출근하면서 5분에서 6분을 매일같이 통화했고 일하는 중간중간 5에서 6통 정도 그리고 밤늦게 또 새벽에도 통화했더군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는 저에게는 진동이라 몰랐다고 할 때에도 술 먹는 중간중간에도 그리고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도 집 앞에서 통화를 한 거였어요. 보통 5분, 6분, 길게는 15분, 30분 이렇게 통화를 해댔더라고요. 심지어 집에 있을 때 담배를 피우러 밖에 잠깐 나가서도 또는 집에서도 애들과 제가 퍼질 수 있는데 몰래 서로 문자를 하였더라고요. 남편을 출근한 결과 저에겐 가게 일이 바빠 안 쉰다고 저한테는 출근한다고 이야기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출근해서는 한 번은 둘이 바닷가를 가서 바람 쐬고 모텔에 가고 한 번은 낮에 만나 밥 먹고 모텔 가고 술을 먹고 별의별 짓을 다 해놓고서는 마치 일하다 온 것처럼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녀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송은 길게는 1년 정도 걸리고 그렇게 되며 있고 싶어도 1년 가까이는 그녀 생각을 해야 하고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난 니년을 한 번 더 봐야겠고 우리 친정엄마 앞에 와서 빌어라 했더니 자기는 이틀 동안 대가를 다 치를 만큼 치렀답니다. 한 번만 더 연락할 시 저를 폭행죄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하대요. 갈비에 금이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고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갈비에 손도 안 댔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걸려면 걸으랍니다. 자긴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마음 같아선 남편하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마음이 독하지가 못하나 봐요. 애들 생각에 이혼만을 주저하게 되네요. 연애 보안 8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자부했는데 이번 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이중 성격을 보았네요. 저는 혼자 아이들 보며 고생했던 억울함, 그리고 자기네 부모를 위한 헌신한 나에게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나 싶은 배신감이 들더군요. 난 여태 뭐 했나 싶고 그들이 나를 정말 병신으로 보지 않았으면 그랬을까 싶고 그러네요. 집에 있는 나보다 그 할매년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랑해, 나도 사랑해라는 소리를 짓거리며 차에서 그 짓거리를 즐겼을까요? 나는 자기 아버지 병간호할 때 그리고 땀 삐질삐질 흘리며 아이들과 씨름할 때 그 둘을 시시덕거리며 쪽쪽 걸었겠죠. 보고 싶다. 오래간만에 즐거웠다. 헤어져서 아쉽다. 앞으로 볼 날 많으니 등등의 둘이 나눈 문자. 그리고 남편 차 블랙박스에서 보고 들은 둘이 차에서 그 짓을 하는 장면과 소리.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네요. 그런데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할 것 같으니 또라이년이 먼저 저를 폭행상해죄로 형사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받고 왔고요. 마지막 조속 꾸밀 때 폭행은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만약 그 폭행으로 인해 제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을 받겠으며 합의해서는 절대로 없다고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협박죄는 불기소 처분되었고 폭행상해는 기소 처리되어 지방법원에 올라갔는데요. 벌금 최소 300에서 500 나올 거라는 주변분들 얘기 듣고 벌금 내고 말지 하고 있었는데 검사분도 사람이지라 폭행 이유와 그런 것들을 보고
정상 참작을 하셔서 그러신 듯 30만 원 벌금 내리셨네요. 이제 2년 차례인데 지금 제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고 너무 힘이 들어 자꾸 하루하루 미뤄지네요. 이놈 또한 벌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까요? 후기 사연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아이를 둘 낳은 아내를 두고 23살이나 많은 엄마뻘의 여자를 만난다는 사연을 올린 여자예요. 늦었지만 이렇게 후기 사연을 올리게 되었네요. 사연을 올린 것도 잊어먹을 만큼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바쁘게 지냈어요. 저는 남편의 바람을 용서해주기로 마음먹었었어요. 그런데 석 달 정도 남편은 그 여자를 안 만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으로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더 이상은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그 여자를 다시 만나기 시작하더군요. 그 후에 그것들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그동안 제 눈치를 보느라 만나지도 못하니 서로 애틋해서 어떻게 참았나 싶더군요. 저를 속이고 만나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었어요. 남편 휴대폰 내역을 뒤져봐도 문자하거나 통화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만날 수 있게 친정에 잠깐 있다 오겠다고 했어요. 3일 정도 쉬었다 오겠다고 했죠. 남편은 제가 친정에 간 첫날 그 여자를 집으로 불렀더군요. 그 여자한테 완전히 빠진 거였어요. 집에 가보니 그 여자가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둘이서 부부처럼 다정하게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식탁을 엎어버리고 남편을 두들겨 주었죠. 폭행으로 고소할까 봐서 그 여자한테는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걸었죠.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받고 양육비 매달 받기로 하고 이혼했어요. 당연히 상간녀한테 위자료도 받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여자는 돈이 없어서 남편이 위자료를 대신 내줬더군요. 그리고 둘이 살림을 차리고 살더라고요. 소송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을 하다 보니 살이 10kg나 더 쪘어요. 그러니까 몇 년 새 40kg나 찐 거죠. 그러다 보니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소송이 다 끝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이들하고 셋이서 살아야 하는데 엄마인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친정 옆으로 이사를 한 다음 아이들 키우는데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물만 먹고 죽어라 운동했어요. 한여름에도 땀복을 벗지를 않았어요. 땀띠가 나서 가려워서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힘들었지만 약 바르면서 죽기 살기로 버텼죠. 그리고 처진 살도 시술받고 여하튼 천육대 몸으로 돌아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네요. 한 1년 고생하니 임신 전 몸으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샵에 가서 머리도 하고 화장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로 꾸미고서 전 남편 가게로 찾아갔죠. 전 남편은 저와 마주쳤는데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고개만 가으뚱거리더라고요. 그동안 애들도 만나러 오지도 않았으니 수송 때 마지막으로 본 이후 처음이었죠. 그러다 저를 알아보고 붕어처럼 입만 벙긋벙긋 거리더군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남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꾸 저한테 와서 말을 걸더군요. 저는 태연하게 모든 것을 다 잊은 것처럼 남편하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남편의 얼굴은 저와 연애할 때의 얼굴이었어요. 나에게 잘해주던 그때 그 얼굴이었어요. 그렇게 역겨운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전 남편이 카운터까지 따라와서 한다는 소리가 제 전화번호 그대로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런데 때마침 그 여자가 식당으로 온 거예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싶더군요. 둘이 저녁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나 봐요. 50대 중반 넘어 이제 곧 한갑인데 집단에는 꾸민다고 화장까지 했는데 제 아무리 화장한다고 나이가 가려지나요? 그런데 그 여자도 저를 못 알아보대요. 남편도 한눈에 못 알아보는데 당연하죠. 저하고는 제가 살이 엄청나게 쪘을 때 본 게 다니까요. 그래서 전 남편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놈은 제가 누구인지 대답을 못하고 주저하길래 어머, 저 모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 사람 전포인인데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치매오기에는 아직 이른 거 아닌가요? 영양제 좀 챙겨 먹어야겠네요. 못 본 사이에 많이 늙었네요. 이제 곧 한갑이죠. 완전히 할머니 다 되었네요. 라고 그 여자한테 이야기했죠. 그 여자는 많이 놀란 것처럼 보이더군요. 하긴 그때 니까짓게 해볼 테면 해보라면서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뚱뚱한 아줌마가 180도 변해서 나타났으니까요. 그리고 전 남편을 보고 당신 돈 많이 벌어야겠다.
엄마랑 같이 다닌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돈 꽤나 들어가겠어. 나중에 할머니 통기자게 가느라 고생하기 싫으면 잘해드려. 전화해? 그럼 나 갈게. 라고 하고 가게를 나왔어요. 돌아보니 둘이서 티격태격 하더군요. 전 남편은 그 여자 보고 가게 왜 왔냐고 하고 그 여자는 오라 해놓고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전 부인을 언제부터 만나고 다녔냐고 한바탕 하더군요.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이제는 전 남편이 저를 버리고 나이 먹은 그 여자를 만난 걸 후회하고 있겠죠. 그 후로 전 남편은 애들을 핑계로 몇 번 전화하더라고요. 애들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 볼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알아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후로는 연락이 없네요. 나중에 무슨 벌을 받으려고 전 남편은 지 자식인데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나 봐요. 여자에 미친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애들을 생각해도 그런 사람하고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네요. 저는 그런 짐승 같은 전 남편과의 과거를 다 잊으려고요. 그리고 두 아이들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잘 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더 기막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